제가 일부에서요, 북한 핵 보유 인정으로 미국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파들, 극우파들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이번에 미국이 폭격을 해야 된다, 선제 군사 행동을 해야 된다, 기대한다, 이딴 환상에 빠져 있고, 이 땅의 좌파들은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화협정 체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말했습니다. 베를린 선언의 핵심은 평화협정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이나 대한민국 보수 세력 누구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의 평화협정을 말을 하면서 북한이나 중국의 결국 입장에 우리가 편을 들어준 것처럼 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정부가요, 이 정권이 북한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비핵화라는 말을 지금은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때까지만 시한부로 비핵화라는 말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사실상으로는 북한의 핵 동결로, 핵 동결이라는 것은 핵 보유국 인정입니다. 평화협정이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협정이듯이 핵 동결은 핵 동결이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 인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전부 북한 패거리다라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이 정권은 용인해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자, 오늘 뉴욕타임즈의 제프리 루이스 핵 비확산 전문가는 아시아 최빈국 후진국 미치광이가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더니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1964년에 이걸 해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칼럼 시작을요. 그때 아시아 최빈국 중국 혁명에 성공했지만은 굶어 죽고 대약진 운동이니 뭐니 해서 그야말로 중세사회로 돌아간 듯한 당시 중공에서 64년에 제가 태어나던 해에 미국까지 날아가는 한마디로 핵탄두 ICBM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걸 끝내 모르고 있다가 중국이 핵무기 시험 발사 단계까지 진입해서야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중국을 형편없는 나라로 무시해온 참혹한 대가라는 거죠. 북한도 결국은 2012년에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 집요하게 이 문제를 해왔는데 지금 4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ICBM을 2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전문가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자기 위안적인 말만 했다. 중국이 해결사로 나설 거다.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 미사일을 해킹하면 중간에서 추락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한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은 가짜거나 핵탄두를 탑재할 사이즈가 못된다. 미사일 유도 장치나 재진입 능력에 문제가 많아 개발이 중단될 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한국군의 수뇌부도 북한이 1차 발사했을 때 7월 4일 이후에 ICBM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거리만 ICBM이지 가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재진입 기술이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도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당신들이 입증할 수 있느냐? 아무런 입증 증거와 능력도 없으면서 개뿔로 정권이 듣기 좋은 이야기, 저것들이 저질른 잘못을 은폐하는 이야기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과소평가가 아니죠. 알았으면서도 국민들한테는 허위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을 무슨 대화운운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부분을
애써 이쪽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부 쫓아내버렸어야 하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보도하는 언론도 전부 받아적기만 하고 있고요. 국방부의 전문가나 한국군 수뇌부라는 인간들은 정권이 바뀐 데 코드를 맞추기에 급급하고, 정권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저들 구미에 맞는 북한과의 대화, 평화, 협정 이야기만 하다가 사드 갖고, 그것도 뭐 이서나 마나 별 필요도 없지만은 장난을 치고 자빠졌습니다. 이제 사드도 별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할 작정입니다. 그런 단계를 다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핵을 소형화해서 ICBM에 실어서 미국까지 보낸다라는 부분을 애초부터 부정을 하고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험에서 실패했다고 핵무기 개발을 하다가 멈춘 나라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수년간의, 길게 보면 2006년, 짧게 보면 김정은이 집권한 시점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안이함으로 내 정권에서는 개발 못할 거다, 다음 정권에서 하니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오바마가 정말 나쁜 놈이요, 이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했습니다. 트럼프요, 지금 뻥만 치고 자빠졌지 북한하고 딜칩니다. 자, 결국은요, 이 중국이 64년에 핵실험을 했을 때 워싱턴은 핵폭탄이라 하지 않고 그냥 디바이스, 장치라고 조롱을 했는데, 근데 66년 이 중국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쏘아 올려서 폭발하는 걸 보고 그런 발언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인 오늘 아침에 조사에 의하면 4명 중에 3명이 북핵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답니다. 즉 미국의 국민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대북 경제 제재를 찬성하고,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3명만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북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하는 비중은 지금 75%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인 76%가 경제 제재 조치는 찬성을 했고, 68%가 세컨더리 보이콧도 찬성을 했고,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북핵 시설 파괴를 위한 미군 투입에는 28%, 북한 핵시설 공습에는 40%,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생산 자체를 인정하자라는 비율이 11%,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동결하는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자는 게 21%입니다. 그러면 미국인들 중에서도 벌써 32%가 사실상 북한 핵무기를 인정을 하자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 한 2, 3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라는 말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류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런 데는 말 중에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둔 군사력을 변경하고 북핵을 제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 주둔 군사력을 변경한다 말은 이건 뭔 말이겠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전력 감축, 쉽게 말하면 미군 철수입니다. 특히 북핵 보장 등은 그동안 한미 정권에서 아주 완강하게 부인하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시 때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오바마 때 초반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CIA 국장을 했던 이 로버트 게이처가 북한의 정권 인정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한국 내 군사력 구조 일부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북핵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사찰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요, 북한이 핵을 몇 개 갖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사찰에서 그 가진 거는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폐기할 거다, 비핵화가 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명분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비핵화를 하고 사실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을 보유를 인정하는 이런 행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해 주자라는 말이 미국 군부 또 미국의 전 고위 관계자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이츠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가 게이츠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게이츠는 60년대 CIA에서 시작해서 부시 오바마 때까지 중앙정보국장 그 다음에 국방장관을 거친 미국의 국방안보 분야에서 주류 진영의 아주 스탠다드한 입장을 대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게이츠는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했는데요. 북한을 공격하는 좋은 군사적 선택은 없다. 그래서 전면전과 파괴 위험 때문에 협상에서 배제해야 된다. 둘째, 중국은 아무리 그 역할을 줄인다 해도 열세다. 그러나 게이츠는 중국과 다른 접근책을 시도해 현상 유지를 타파할 때라는 트럼프와 그 접근의 견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 게이츠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한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셋째는 고위급 차원에서 중국에 제시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이는 외교적 군사적 요소를 다 가져야 된다. 미국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하기 전에 중국과 먼저 타결을 봐야 된다. 이런 하에서 중국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워싱턴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정권 교체를 포기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 한국의 군사력 구조의 일부 변화도 고려해야 된다. 대신 미국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요구해야 된다. 이는 국제사회와 중국에 의해 강제되는 현상 동결이다. 게이츠가요, 그냥 북한 인정해주고 손 빼자라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은 한 패거리인데 중국에 의해서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것을 감시하자고요. 자, 게이츠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며 김정은은 핵무기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봐서 그래서 미사일을 아주 짧은 걸로 이렇게 제한하게 만들어 놓고 인정해 주자. 그러면 한국은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게이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제한적으로 보장을 하자는 어떤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사찰을 하자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즉 어떤 외교적 해결책에서도 북한이 10개에서 20개 핵무기를 넘지 않는 제한된 핵 보유를 보장할 수 있는 사찰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핵무기를 더 만들거나 20개 이상 더 진전된 ICBM을 개발하는 것을 확실히 사찰을 하는데 동의를 끌어내자. 이런 동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월남전 안 봤습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협정을 맺어놓고 인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깔아뭉개버리면 어떤 방법도 그걸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북핵을 안전하게 폐기하지 않고 관리하자라는 건데 그게 핵무기 인정해 주는 거지 그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애써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제안의 뒷면으로 미국은 중국에게 더 가혹한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중국이 그런데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합의가 실패하면 한국, 일본, 태평양에 위치한 미국 함정들의 MD망을 구축해서 아시아를
한마디로 미사일 방어로 도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이 발사하는 어떠한 ICBM도 다 요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참 큰일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어제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요, 한국과 대화, 그 쫄쫄 따라가서 대기실에서 3분간의 대화를 시도했대요. 강경화가요. 그러니까 이용호는 이철이라고 옛날에 스위스 대사한 김정은을 후견인이죠. 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진정성 없다 하고 일축을 해버리면서 우리는 핵과 ICBM 보유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틸러슨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보다는 낮아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색한 3분, 간경화, 정말 간의 경화증을 불러오는 여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이 뭔가 입장을 보여줄 거라고 본행사 시작되기 전에 서로 그냥 행사장에 나가기 전에 서 있는데 거기서 옆에 가가 악수하면서 이 3분간의 조우를 했니 어쩌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정권은 8말 9월 초,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에 최후 수단 행동으로 넘어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6시간 뒤에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간대강 선언을 했습니다. 자,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8쪽짜리 연설문을 읽은 이용호는 핵 없는 이라크 등이 다 정권 교체를 당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닌 나라에는 핵 안 쓴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청산 안 하면 어떤 경우도 핵미사일 협상 안 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부 성명이라는 것은 93년 이후에 7번째밖에 안 된답니다. 가끔 발표하는 건데요. 자, 북한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서 전 세계가 북한에 매달리는 협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마 재래식 도발과 핵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해 나가면서 한반도를 거의 전쟁의 위기로 고조시켜 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 보유국 인정을 받는 형태로 이 사태가 끝나갈 수 있겠죠.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국민들의 분노로 여론화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면서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누구도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자라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나라라면요, 우리도 핵 개발을 하겠다고 북한 못지않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위선을 공격하고요, 미국의 무능을 공격하면서 미국과도 맞짱을 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안보가 워낙 위태롭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내팽개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적당히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는 미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정권은 그러지 않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향에 더 서 있습니다. 정말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한국에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어제 무슨 전술핵 재배치 한간 소리 자빠졌습니다.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를 할 사람들입니까?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이대로 가면 희망 없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린 국민들만이 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요. 황당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니 베를린 선언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국민들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는가? 당신의 대안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바랍니다. 북한과 대안이 뭐니 해서 비핵화로 이끈다 소리 하면서 이제 6개월만 더 그 소리를 하면 북한의 핵은 완성되고 ICBM도 완성되고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비를 맞추려고 노골적으로 꼬리를 치게 될 겁니다. 그때요, 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